자, 수급으로 또 가봅시다. 어떤가요, 상황이? 네, 오늘의 수급 현황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엔 전일 마감 때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전일과 마찬가지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코스피는 개인만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종목에도 함께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SK 하이닉스를 꼽으면서 전일 급등하기도 했던 알테오젠을 최근 연일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마트와 자동차 부품지 현대모비스까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종목으로는요. 삼성전자부터 네이버, 카카오 연일 매도하고 있고요.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의 흐름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역시 방산주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과는 탑픽이 다릅니다. LIG, 엑스원 담아가면서 최근 강한 금융증권주 관련 지주사 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부터 한국금융지주 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현대모비스 오늘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종목으로 오늘 코스피 총 상위 종목들을 일제히 매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KB금융부터 카카오, 하이브, 신한지주까지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는 현대모비스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사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견고한 펀더멘털과 미국의 AMPC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에 대한 방향성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을 풀어주실 분은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무슨 기업?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풀어달랍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투신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와준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북미 신공장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일단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미 신공장에서 하반기부터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이제 차량 라인업들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당장 현대모비스를 놓고 봤을 때는 신차 수요 감소 부분들은 분명히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뭐 모듈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적이 아직은 뚜렷하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AS 부분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견조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모델 부분에 좀 실적 개선에 조금 더 큰 기대가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밸류라든지 프리미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 자체가 주가가 그렇게 뭐 비싼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외국이나 기관 같은 경우 자금력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까지는 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일단 31만 1,000원대가 좀 강한 저항 매물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를 과연 이제 현대모비스가 계속해서 자금력이 투입이 되면서 주가에 좀 상단을 좀 돌파를 해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31만 원대를 종가로 돌파를 해주고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걸로 본다.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슈도 아직은 부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부각이 되면 현대모비스가 아마 또 확 또 주목을 받겠죠. 궁금한 게 있나요? 저는 근데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 지금 여전히 또 매력적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서 뭐 관세도 막 네, 불안하고. 손이 안 가요.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방산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왜 살까? 이게 계속 마음속에 질문이 남아져 있거든요. 네, 기계 설비 업종이야 뭐 사실 이렇게 틀면은 그게 자동차지만 또 이렇게 틀면은 그게 모빌리티에서 또 뭐 뭔가 좀 버전업이 되는 버전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게 다양성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자동차로 이제 딱 그 틀을 정해 놓아 버리면 전장 부품 뭐 자동차 관세도 아직 뭐 애매하고 또 미국 내 판매도 그렇고 뭐 전기차 보조금도 뭐 뺀다 그러고 뭐 복잡하니까 손이 안 나간다는 게 이제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의 의견이고 네네. 거기에 대한 반론 내지는 뭐
사실 이제 저게 가장 팩트이긴 해요. 솔직히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못 움직이는 부분들은 뭐 전기차 보조금부터 뭐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 좀 주가가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동력이 지금 훼손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단 제가 이제 관망 매수 지금 둘 중에 지금 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엇갈려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31만 원대 돌파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모듈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요. 또 지금 북미 쪽이나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신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회복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모듈 부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성이 좋아질까 과연 이런 부분들에는 물음표가 분명히 남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동력을 많이 잃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AS 부분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은 상반기에 체크를 했을 때는 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반기에도 AS 부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견조하게 바탕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북미 신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북미 신공장에서 아이오닉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 투입이 될 예정 하반기 때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주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이미 주가가 전부 다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주가를 계속해서 훼손을 시키면서 내려가기에는 좀 미지수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앞으로 외형 성장이 현대모비스가 하반기 때 분명히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당연히 좀 펌핑이 들어와 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북미 신공장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마냥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 31만 원대 돌파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31만 원대 돌파를 해주고 종가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31만 원대 돌파부터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1만 원? 좀 30만 9천 원인데? 1,000원만 더 네. 오르면 되나? 31만 1,000원대 정확하게. 31만 1,000원, 2,000원. 네, 2,000원만 더 오르면. 네. 가격까지 딱 짚는 거는 쉽지 않은 전략이지만 그쵸. 뭐 구체성을 사실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긴 하죠. 얼마에 사려는 거야? 뭐 얼마에 팔려는 거야? 뭐 대충 알아서 파세요. 대충 나눠서 사세요. 뭐 이러면 그렇게 하죠. 네. 네. 현대모비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아직은 자동차주에 대해서 아직 걱정이 좀 있어서 네. 31만 1,000원 돌파하면 그때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수급으로 또 부각되는 건 뭐죠?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네, 사실 6월 10일이 대선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공휴일 휴업일 추진 관련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뒤집어진했었는데 최근 다시 한번 상승세입니다. 무엇보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다수의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와 덧붙여서 내수 부양 정책 기대감, 이 소비 쿠폰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유통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마트 과연 지금 매력적인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이마트. 더우니까 대형 마트 매장 그 신선식품 채소 코너 앞에 가면 약간 시원하거든. 맞아요. 네, 뭐 그래서 이마트는 아니지만 뭐 소비 쿠폰은 이제 대형마트에서 좀 사용이 제한된다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정책이 그렇다니까 이마트가 최근에 갑자기 부각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가장 큰 또 경쟁사 중 하나였죠. 홈플러스가 일단은 폐점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폐점하나요? 네, 지금 뭐 영업하던데? 폐점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일부 정리 네네네. 뭐 일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반사이익을 지금 이마트가 하반기에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지금 외국인 쪽의 수급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본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강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증거사들 리포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들어와 주는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매수했던 자금에 대한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전에 좀 자금에 대한 규모가 외국인 쪽에서 좀 강하게 잡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매수에 대한 자금력이
휘발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게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에 따른 부분들의 반사이익을 좀 충분하게 프리미엄을 계속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부분들의 소비 개선에 대한 부분들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이마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수혜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지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소비에 대한 패턴들이 과연 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시간적인 텀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일단 이익 규모가 지금 얕아지고 있는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일단은 훼손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를 계속 좀 끌어올리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뭐 일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좀 매수하기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실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저는 중장기 추세는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장기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은 바닥권에서 일단은 좀 탈출을 계속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자금력이 확보가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소비의 여왕 우리 김유정.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신세계와 이마트의 결합이 있죠. 그 상품권 이렇게 교환해서 네. 유통하죠. 맞아요. 맞나? 근데 가서 매장에 가서 한번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좀 필요한가? 네, 실제 매장 가서. 근데 요즘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잖아요. 네. 뭐 오나 저나 뭐 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들을 하고 법제를 이제 다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통시장에서는 유통의 최강자인 신세계와 이마트 거기 중간에 이제 그거를 설계하는 신세계 INC 같은 회사들, IT 회사들 네. 그렇게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럴 거면 카카오페이나 갑자기 카카오 그러면 KB 금융도 보고 다 봐야지 그럼.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언뜻 생각이 나서 네, 미국 소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주요 뭐 타겟부터 월마트 타겟, 네,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연합체 같이? 네, 있거든요. 근데 국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는지 좀 법을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추진하고 있고 대세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복잡해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뭐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유통업체들이 이제 실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다 쓸 건데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신세계, 이마트 이런 뭐 기타 등등 거기 또 연합체들이 많잖아요. 네. 뭐 그걸 묶어서 지금 신세계랑 이마트를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신세계 이마트를 같이 봐야 되냐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지금 실적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신세계보다 저는 이마트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비효율적인 프로모션을 대부분 다 폐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를 많이 시켰죠. 상대적으로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만한 이런 프로모션들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일단 축소를 좀 많이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통합적인 매입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총 이익률을 계속해서 개선을 시키려는 목적들은 이마트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다만 일단 신세계랑 이마트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매출에 대한 총 이익률 개선세가 어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냐? 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마트가 조금 더 뚜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좀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주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도 사실 신세계보다 이마트가 조금 더 부담은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신세계 이마트 중에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소비 유통 쪽의 기업들이 많이 돋보여요. 특히 이제 불닭, 네, 삼양식품 네. 146만 원. 와. 대단하죠. 불닭을 사려면 이마트 가야 되는 거죠. 이마트에 되게 재밌는 상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오늘 저녁은 이마트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해 주시는데 도움 주신 분은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도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